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의 수액이나 꽃가루, 벌의 침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인데요. 프로폴리스로 벌집의 틈새, 이 틈새를 채워서 이 벌집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람의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영양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양제로서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원료명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폴리스 추출물, 줄여서 프로폴리스라고 부를게요. 이 프로폴리스는 두 가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은 반드시 입에 직접 닿는 형태의 영양제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 그리고 필름 형태, 분말, 추어볼 캡슐, 젤리 혹은 팅크제, 직접 떨어뜨리는 액상을 말하죠. 이런 식으로 입에 직접 닿았을 때에만 프로폴리스가 나쁜 균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대표적으로 치약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 하나씩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입에 닿는 형태여도 상관없고 물로 삼키는 캡슐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루 섭취량, 즉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요. 이 기능 성분으로서 보는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16에서 17mg일 때에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허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이제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하루에 이제 뭐 10번을 뿌렸을 때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5mg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항산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섭취를 하실 때 특히 해외 직구 제품으로 프로폴리스 구매하시는 분들이요. 원료의 투입량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 성분의 양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서 실제 원료의 라벨에도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뭐 저렴한 거 꾸준히 먹어서 건강 관리할 거야 라는 목적이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정확히 항산화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외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정확하게 16에서 17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프로폴리스는 과연 진짜 감기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로폴리스 특성상 이제 프로폴리스는 벌이 자연에 있는 나무와 꽃에 있는 그 물질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벌의 종류가 이것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기능 성분의 양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비타민C나 뭐 아연, 뭐 에키네시아 이런 것처럼 뭐 몇 미리를 어떻게 먹었을 때 감기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결론 짓기는 어려워요. 인체 적용 시험이 몇 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추출물 또한 각각의 그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프로폴리스가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두 가지 기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성?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전을 고려했을 때 감기가 어떤 분들은 코가 막히면서 감기가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침이 심하면서 감기가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이 좀 아프면서 감기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주로 목이 좀 아프면서 감기가 오는 분들에게는 프로폴리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감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세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2022년에 프로폴리스의 감염질환 관리, 상기도 감염질환 관리에 158편 정도의 논문을 분석한 논문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균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능력입니다. 기능성으로는 세균, 즉 항균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만 동물 시험 단위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에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통합해서 병원균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으로 하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균 그리고 사람의 세포 표면 단백질과 이 프로폴리스가 직접 결합을 해서 병원균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그 농구에서의 맨투맨 마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항산화 기전으로 이제 면역세포 활동성을 조절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감기 등으로 몸에 감염 질환이 발생을 하면요. 면역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소통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심할 때는 우리 몸에 산화적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과하게 소통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을 고려할 때 감기 관리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섭취한다면 물로 삼키는 캡슐형보다는 입에 직접 닿는 형태의 스프레이, 추어볼 캡슐, 분말, 젤리, 필름 이런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기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로 삼켜 먹는 캡슐이 작용하는 항산화 기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에서 세 번째 것, 즉 면역세포의 조절 능력에만 주로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앞쪽에 직접적으로 균의 활동을 억제한다거나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기 관리 목적으로 또 특히 목이 자주 아픈 사람들의 감기 관리 목적으로 내가 프로폴리스를 먹겠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입에 직접 닿는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저희 아들 사례이긴 한데 이제 약간 비염, 그러니까 약을 먹이긴 되게 애매한 비염이에요. 코막힘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만 목이 조금 아파요, 코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활동하다 보면 낮에는 아무렇지 않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뭘 먹이고 있냐면 프로폴리스 젤리를 먹이고 있어요. 다행히 어느 회사에서 정말 맛있는 어린이용 젤리를 개발해줘서 조금 비싸지만 저도 사서 먹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이니까 아이가 확실히 아침에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비염과 함께 약간의 목 아픔이 동반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한테는 프로폴리스를 상비약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정말 권장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행 갈 때 상비약으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저하되고 좀 피곤해지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점막이 병원균이 더 잘 투입될 수 있는 좀 취약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프로폴리스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안쪽에서의 유해균이 억제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침투되는 과정에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작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목이 아플 때는 어쨌든 잠도 충분히 자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산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